자, 그러면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교감 언제 발동해요? 그치, 긴장, 싸우고 도망칠 때. 부교감은 평화로울 때, 그쵸? 자, 그럼 교감신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내가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니까 빛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동공이 확대되어 축소되어 확대, 그리고 숨을 잘 쉬어야 되니까 기관지도 이완되고, 근육에 빨리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심장박동도 촉진하고, 소화관에 지금 혈액이 몰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화관 운동도 억제되고, 소화의 분비도 억제되고, 쓸개즙 분비도 억제됩니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계속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당량을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에 넣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글리코젠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넣어줍니다. 알겠나요? 다음 오줌을 싸야 돼, 안 싸야 돼? 싸면 안 돼요. 그쵸? 도망치는데 오줌 흘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방광 확장이 됩니다. 자, 부교감 신경은 요거랑 반대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오는데, 부교감신경은 중간내, 연수, 그 다음에 척수의 끝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 중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건? 교감.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긴 건?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얘가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입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기니까 얘는 부교감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 뻗어 나오면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심장박동의 조절 보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부교감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느려진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게 되면 심장박동을 조절해주는데, 얘네 그림만 보고도 뭐가 교감이고 뭐가 부교감인지 알아야 돼요. 자, 얘는 교감이에요, 부교감이에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죠? 그러니까 부교감입니다. 색깔로 구분하면 안 돼. 우리 어차피 다 흑백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연수에서 뻗어나오죠? 교감신경은 다 어디서 뻗어나온다고?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얘가 교감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되면 심장박동이 늘어져요? 빨라져요? 늘어지고 얘는 빨라지게 됩니다. 심장박동을 어떻게 조절해주냐면, 우리 대동맥에 있는 화학수용기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수소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신경계 질환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도 했었죠? 네.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신경계랑 그 다음에 내분비계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 전까지는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내분비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분비샘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외분비샘이랑 내분비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분비샘은 몸에서 만들어져서 몸속으로 분비가 되는 거고, 외분비샘은 몸에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외분비샘은 따로 분비관이 존재합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애들을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랑 호르몬을 둘 다 분비해가지고 외분비샘이면서도 내분비샘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경계랑 내분비계 방금 설명한 내용이 있었고, 항상성 크게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요 삼투압,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호르몬의 특징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고,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지만 모든 곳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 타겟이 되는 세포 혹은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표적 기관, 표적 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고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과하면 과다증, 조금이면 결핍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되짖거나 냈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외부의 물질로 인식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식 발생 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표적 세포가 호르몬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표적세포는 매우 적은 농도의 호르몬에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표적세포가 특정 호르몬에만 반응하는지는 요거 설명했었지요? 특정 호르몬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수용체라고 하는데, 세포한테 있는 거, 그 수용체의 구조랑 그 다음 호르몬의 구조가 맞아야지만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우리 여기까지 했다 그랬나요? 여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 복습할게요. 자, 호르몬이랑 신경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표입니다. 신호 전달 속도는 호르몬은 느리고 신경은 빠르고, 작용 범위인 호르몬은 넓고 신경은 좁아요. 효과의 지속성은 호르몬은 오래 지속되고 신경은 빨리 사라지고, 전달 매체는 호르몬은 혈액, 그 다음에 신경은 신경세포, 그 다음에 특징은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나요? 네. 자, 이제 진도 나가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GRH로 되어 있는데 GHRH로 바꿔주세요. 신유나 학생이 발견해줬습니다. 일단 수정했니? 네. 여기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에 GRH로 되어 있는데 GHRH로 H를 넣어주세요. G와 R 사이에 GRH를 GHRH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은 뭐고 기능은 뭔지를 외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한 2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될 때마다 외우도록 하세요. 알겠죠? 알겠니? 다 외워야 돼요? 뒷장에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기출된 건 다 표시해놨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능이랑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상식을 늘리면 됩니다. 네, 영어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 플레임을 외워야 되고, 기능도 외워야 되고, 반응하는 분비되는 기관도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제 머리부터 이제 몸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 머리를 반뚝, 머리를 보게, 절단 뭐라 그러냐,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시상하부, 그 다음에 내하수체예요. 시상과 시상하부와 내하수체는 뭐지? 간내. 그렇죠. 간내입니다.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 그 다음에 내하수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시상하부고, 이렇게 혹이 두 개 있는 게 내하수체입니다. 내하수체는 전엽과 후엽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어떤 것이 분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을 방출시키는 신호를 준 호르몬이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의 이름을 외우면 얘네들 기능을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TRH 약자도 꼭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래서 TRH.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방출 호르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R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 CRH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을 GHRH입니다.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 뭐 이런 것 같아요.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로스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GnRH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시키라는 신호를 준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플레임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해됐다라고는 안 물어볼게. 이건 그냥 외우는 거니까. 알겠지? 자, 호르몬의 이름은 외워줘야 합니다. 이름이 결국엔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시상하부에서는 TRH, CRH, GH, RH, GnRH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네아수체 전엽과 후엽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 그림 자체를 외워줘야 돼요. 좀 치사한 그림은 요걸 반전시켜가지고 전엽과 후엽을 반대로 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전엽이다.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전엽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네아수체는 시상하부 밑에 혹처럼 달려있는 네아수체는 두 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 하수인처럼 일을 한다 해서 뇌하수체예요. 자, 그럼 전엽에서 나온 호르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나옵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S가 스티뮬레이트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가 나오고 생장 호르몬 GH가 나오고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GTH가 나오는데 이 GTH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포 자극 호르몬이 FSH, 그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 그 다음에 적분비 자극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자, 이제 그 여포가 아니라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갑상샘이 목의 나비 모양처럼 있는데 여기를 자극해가지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선생님 그 부신했던 거 혹시 기억했지? 콩팥 위에 그 모자처럼 씌어져 있는 게 부신인데 부신이 또 겉질이랑 속질이랑 나누어져요. 근데 겉질을 자극해가지고 나중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을 분비시켜서 줍니다. 다음에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생장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사실 뼈의 생장 말고도 이 생장 호르몬 혹은 성장 호르몬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몸에 단백질도 합성하게 해주고 물질에서 촉진시켜주고 재생도 해줘요. 알겠지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여포 자극 호르몬이랑 황체 형성 호르몬은 무엇이냐면 난소에서 난자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포 집단에 쌓여 있어요. 얘가 난자라고 하면 난소에서 이 난자는 그냥 쏙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포 집단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자를 보호하는 세포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여포를 자극하게 되면 난자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자가 쏙 나오면 이게 배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배란이 되고 나서 나머지 여포였던 애들이 나중에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황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다음 생장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적분비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후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항이뇨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이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무엇이냐면 이뇨 작용이 뭐예요? 이뇨. 오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항이야 항. 그럼 오줌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가지고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고 얘를 다른 말로 ADH라고 하고 별명으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이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 세 개는 다 같은 호르몬이다라고 이름을 이건 꼭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ADH를 한글로 풀면 항이뇨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호르몬들의 이름이 막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얘를 먼저 바소프레신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얘 세 개는 주로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지만 가끔 바소프레신이라는 용어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개가 항이뇨 호르몬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냥 자궁 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은 무엇이냐면 그 엄마가 출산을 할 때 있지 그때 자궁을 수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신호를 준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알겠나요? 네. 옥시토신이 아마 모성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는 끝났으니까 이제 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 가운데를 째가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나비 모양의 갑상샘이 있고 그 다음에 콩알처럼 4개가 박혀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갑상샘이라고 합니다. 여기 콩알처럼 박혀 있는 걸 부갑상샘, 그 다음에 나비 모양을 갑상샘이라고 해요. 만약에 갑상샘 암에 걸리면은 부갑상샘을 살려줘야 하잖아. 갑상샘 암에 걸리면 아마 갑상샘을 다 제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부갑상샘은 어깨나 뭐 이런 남은 데다 붙여놔. 그럼 또 기능을 합니다. 뭐 신기하지. 그다음 갑상샘 암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목을 이렇게 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
RM 깁스를 떼가지고 여기를 짠 다음에 로봇을 넣고 그다음 여기를 이산화탄소 넣어가지고 부풀린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얘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안 남게 수술해요.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자, 아무튼 이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랑 칼시토닌이 나옵니다. 티록신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칼시토닌, 그 다음에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파라토르몬은 이제 칼슘 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장 위에 모자처럼 쓰여져 있는 기관이 부신이라고 하는데,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모난 모자 모양을 반으로 쭉 자르면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됐나요? 네. 겉질을 다른 말로 피질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보게 되면 우리 저번에 한번 복습하면서 본 것처럼 이자는 내분비샘이기도 하는데 내분비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들어봤던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파세포가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고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섬처럼 모여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자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자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습니다.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얘 어떤 세포인지도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글루카곤, 글리코젠 이런 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글리코젠은 간 속에 포도당이 저장되는 형태인 거고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에요. 무슨 역할이에요? 글루카곤은 우리 몸의 혈당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쪼개가지고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걸 자극하는 호르몬이 그렇지. 됐나요? 뒤에 다 적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난소랑 정소 보도록 할게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근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시잖아. 얘네들의 구조는 진짜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단 한 개의 작용기로 인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될 수도 있고 에스트로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그 환경 호르몬 들어봤니? 네. 환경 호르몬이 뭐야? 들어봤다며? 마치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호르몬처럼 작용해가지고 우리 내분비계를 다 이상하게 교란시키는 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수컷이었던 숭어에게서 난소가 생기고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는 알았으니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분비 장소와 호르몬과 기능을 알아야 하고, 선생님이 밑줄 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꼭 외우세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다 기출됐던 애들입니다. 자, 밑줄 친 거는 밑줄 쳐주세요. TRH, CRH, TSH, ACTH, ADH, 티록신,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자, 그럼 밑줄 치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너네가 정말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갑내 시상하부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꼭 외우도록 하세요. 근데 이름을 외우면은 당연히 기능도 외워집니다. 일단은 갑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특징적으로 R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다 방출, 릴리즈 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기능 TR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을 시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켜요. 그래서 이 ACTH 분비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럼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시키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랑 LH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됐나요? 자,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은
전엽과 후엽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뇌하수체는 자 전엽에서는 TSH, ACTH가 나옵니다. 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ACTH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으로 부신 겉질을 자극해가지고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은 여러 기관에서 생장을 촉진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정소와 난소에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여포 자극 호르몬은 난소에서 여포의 성수 촉진시키고 정소에서 정자 형성을 촉진시키고, 황체 형성 호르몬도 난소에서는 이제 배란을 유도하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을 시켜요. 이름만 여포고 황체이지 남자 여자에게서 다 분비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남성 여성도 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프로락틴 젖분비 자극 호르몬은 젖샘에서 젖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대표적으로 항인형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이 나오는데 얘는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자궁수축 호르몬은 옥시토신으로 자궁의 수축을 촉진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갈게요. 목에 있죠. 자, 티록신이랑 칼시토닌이 있는데 티록신, 간, 표적세포 등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칼시토닌은 뼈, 신장 등의 작용에서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데 혈액 속에 있던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 나오는데 얘는 반대로 혈장 속에 있는 칼슘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뼈를 분해해가지고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신 겉질과 속질 보도록 할게요.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여러 기관에 작용해가지고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주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다른 말로 코르티솔이라고 해요. 이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긴 하는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이런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면역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약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다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에서 작용해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을 시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진짜 구조가 비슷하고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하는 기능도. 자, 그래서 간 등 여러 기관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심장박동과 호흡을 촉진시켜주고 혈압 상승한다. 이것도 추가로 적어주세요. 혈압도 상승시켜주고 단기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노르에피네프린 설명할 때 심장이 멈추면은 응급하면 막 바로 꽂거나 혈액 속에 에피네프린 투여한다고 했지? 너네 혹시 그 요새 의학 드라마 뭐지? 의학 드라마까지는 아니지만 닥터 김사부 그치?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응급 환자 왔을 때 에피네프린 몇 미리 투여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회장님 죽기 직전에 봤어? 아니요. 그래요.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보면 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지 알아요. 그 회장님이 심장이 멈춰가지고 계속 CPR을 하고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그 사이에 뭘 넣어주냐면 에피네프린을 계속 넣어줘. 왜냐면 에피네프린이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 촉진시키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볼게요. 자,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글루카곤 목적은 무엇이냐면 혈당량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간에 포도당을 어떤 형태로 저장하고 있었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혈당량을 높이려면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걸 혈액 속에 넣어주면 되겠지. 그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에 작용해가지고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을 높여주는 거야, 낮춰주는 거야? 낮춰줍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이랑 반대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계속 저장을 시켜줍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와가지고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지방의 작용에 혈당량을 낮추고 요거 밑에 요거 써주세요. 결국에는 체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인슐린 설명했을 때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가지고 안 해줬어? 그치. 인슐린이 어떻게 해줘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가지고 지방세포한테 뚝뚝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세포가 문을 열어주게 되면 거기에다 포도당 집어 던져주는 거. 그러면 지방세포는 그거 좋다고 지방으로 저장하겠죠? 알겠죠? 그런 기능을 촉진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식샘에서 정소와 난소 보도록 할게요.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남자 2차 성징 발현하고 정자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자 2차 성징을 발현시켜주고 남자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자궁 내벽을 발달을 촉진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시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를 해줍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벽의 발달을 해야지 이 수정란이 착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벽을 두껍게 발달시켜주는 게 에스트로겐이고, 만약에 착상을 한다 그러면 서로 신호 교환을 하면 계속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자궁 내벽이 두껍게 유지가 되면서 임신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뭐 이해시켜주는 게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는 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또 언제 들었지? 금요일날 들었네. 금요일날 근육부터 호르몬까지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냥 내가 얼마나 외우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핸드폰을 꼭 가지고 오세요. 쪽지 시험 핸드폰으로 봅니다. 카우스를 볼 거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선생님이 정성을 들여서 이쁘게 알겠죠? 자, 되게 단순하고 대신에 이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성적이 안 들어가. 알겠지? 그냥 내가 얼만큼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도만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카우스로 볼 때 당연히 오픈북이에요. 이해됐어? 그렇지. 어차피 스피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면 사실 수 있어요. 시간 제한 5초에서 10초입니다. 알겠죠? 한 문제나.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가지고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티록신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티록신이 과다할 때 생기는 거, 결핍이 될 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 티록신이 과다하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랬죠? 물질 대사 중에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라고 이해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면서 ATP도 만들지만 한 대부분의 60% 정도 에너지를 뭘로 발산을 시켜요? 그치,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체온이 상승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맥박수가 증가하고 평소보다 더 많이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안구가 이렇게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러면은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티록신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럼 요거랑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열을 잘 만들지 못해가지고 추위를 잘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혹은 생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다하게 되는데 얘가 그 성장기에 과다하게 나오느냐, 성장이 다 끝나고 과다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긴 뼈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장 호르몬이 그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긴 뼈들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키가 엄청 정상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인증이라고 합니다. 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요. 근데 성장기가 끝나면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긴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몸의 말단부들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끝, 턱끝 이런 것들이 계속 길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말단이 커진다 해가지고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생장이 끝난 후 얼굴, 손, 발 등 몸의 말단부가 커지는 것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성장 호르몬 혹은 생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은 소인증 혹은 외소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뼈와 근육의 발달이 미흡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항인유 호르몬
ADH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얘네들은 결국에는 신장, 콩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얘가 잘 나오지 않아. 그러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를 잘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오줌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이런 것들을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 농축 장애로 희석된 다량의 오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붕증에 걸리게 되면은 잠도 잘 제대로 못 자겠지? 계속 깨가지고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보도록 할게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 혈당을 잘 낮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뇨병,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당뇨병이 나오게 됩니다. 자, 혈당량이 높아서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갑니다.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지방세포나 근육세포한테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인슐린의 기능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지방세포나 근육세포한테 넣어준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느끼는데 식욕도 많이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세포나 이런 데서는 내가 포도당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배가 부른 신호예요. 그런데 얘 지금 우리 당뇨병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 이 지방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방세포는 아직 계속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보도록 할게요. 얘가 과다하게 되면 크롬 친화성 세포종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자, 부진 속질에 발생한 종양으로 발작성 고혈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에피네프린 뭐 한다 그랬지? 혈압도 높인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보세요. 뭐 다 자주 나온대,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진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성 유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항상 일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기량작용이랑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기량작용은 몇 번 설명을 했죠, 선생님이? 네. 기량작용이 뭐예요? 반대되기 적용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치,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 효과를 내면서 그 기관을 적당하게 잘 조절해주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음성 피드백은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어떤 원인 때문에 뭐가 생겼어. 근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원인이지. 결과는 배가 나왔지. 그 배를 나온 걸 보고 밥을 안 먹는 거지. 어때? 그럼 결과가 원인을 억제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배의 사이즈를 조절하겠죠. 알겠니? 이런 것들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성 피드백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은 뭐야? 결과가 원인을 촉진시키는 거야. 알겠지? 내가 많이 먹었어? 배가 나왔어? 몰라 어쩔 수 없지. 더 먹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자주 나와요. 음성 피드백은 음성 대먹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감내 시상하부다. 요걸 포인트로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온도 조절기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온도 조절기에 26도씨라고 딱 맞춰놨어요. 맞죠? 네. 자, 그럼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변화된 온도가 냉방기의 온도 조절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온도 조절기는 냉방기의 작동을 조절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춥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온도를 26도씨로 맞춰놨을 때 실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냉방기를 끄고 그래서 다시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높아요 실내 온도가. 그럼 냉방기를 켜서 실내 온도는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온도 조절기처럼 우리 몸에서 해주는 게 바로 감내 시상하부란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음성 피드백의 예시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얘들아 76페이지까지만 하자. 자,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로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호르몬을 다 외우지 않았으니까 글로 보면서 이해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TRH 타이로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TSH는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인데 얘가 갑상샘입니다. 알겠죠? 자,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와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TRH. 자, TR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TSH는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갑상샘에 도착을 해서 갑상샘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근데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고 많이 나온다. 그럼 티록신이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억제를 해주고 시상하부에서도 TRH 분비를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티록신의 농도가 적당하게 유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원인 결과가 됐지. 근데 이 결과가 원인들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의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 혈액 속에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TRH라고 할게. 알겠지? 시상하부에서 TRH,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억제를 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돼서 혈액 속에 일정한 양의 티록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과정을 단순하게 보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게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이 티록신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를 해가지고 TRH도 낮추고 TSH 분비도 낮추게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래서 혈중 티록신이 감소하게 되면 TRH와 TSH 억제가 감소하니까 TRH와 TSH의 분비가 증가해서 티록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티록신이 혈중에 많이 증가하게 되면 TRH와 TSH 억제가 일어나므로 TRH와 TSH가 감소하게 돼가지고 티록신이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기관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하부를 없앴어요.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TRH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잘 나왔나? 그치? 시상하부가 망가지면 TRH가 적게 나오고 TSH도 적게 나오니까 티록신도 적게 나오겠지. 됐니? 자, 근데 얘는 멀쩡한데 얘가 망가졌어. 그럼 TSH는 잘 나왔나? 안 나오지. 그러면 티록신은 잘 나왔나? 안 나오지.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얘가 억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많이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갑상샘을 없앨 거예요. 혹은 갑상샘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티록신이 안 나오겠지. 그러면 티록신에 의한 억제가 풀리니까 TRH 안 나오고 TSH 안 나오지. 이해됐어요? 농도가 줄어들겠죠? 이거 방금 여러분들 기출한 문제 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과정을 알았을 때 얘가 이상이 생겨서 안 나온다. 그럼 TRH 안 나오고 TSH 안 나오니까 티록신도 안 나온다.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을 망가지고 없앴다. 그러면 TSH 안 나오니까 티록신도 안 나오는데 티록신에 의한 억제가 안 되니까 TRH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갑상샘이 망가지고 안 나. 그럼 티록신이 감소하니까 얘네들 억제가 풀려가지고 TRH 많이 나오고 TSH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좀만 빡세게 갈게요. 자, 당제 코르티코이드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돼요. 자, 시상하부에서 CRH가 나오면 CRH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요거 피질이 결국엔 겉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당질 코르티솔도 시상하부에서 CRH 분비를 억제를 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를 억제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성 피드백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궁이 수축을 하는 건데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또 촉진을 해주는 건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옥시토신이 작은 근육을 수축을 시켜요. 그럼 이 수축되는 자극 때문에 다시 뇌하수체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옥시토신이 또 분비가 됩니다. 그럼 더 강하게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진통이 시작되면 더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진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옥시토신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출산하게 돼서 내가 왜 계속 아프지? 배가 점점 진통이 심해지지 하면 뭘 떠올려? 아, 지금 난 양성 피드백을 받고 있구나 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알겠니? 자, 그러면 기랑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한 기관에 두 개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한 요인의 기관의 반대 효과를 내면서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겁니다. 위에까지는 음성 피드백을 통한 항상성 조절이었고 지금은 기랑 작용에 의한 거예요. 자, 기랑 작용의 예시 요 두 가지는 자주 나오니까 잘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글루카곤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교감이랑 부교감 여태까지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은 칼시토닌은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낮춰주고 파라토르몬은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높여줍니다. 알겠어요? 네. 아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어요. 얘들아, 어차피 왜냐면 우리 금요일날 그거 하잖아. 그럼 30분은 그냥 까먹어서 그래. 알겠지? 응.